반갑습니다. 인문논술 최성호입니다. 인문논술 마스터. 자, 인문논술 어떻게 마스터할 건가? 마스터한다는 게 여러분들에게 논술의 최고봉이 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합격하고 싶은 수시 논술고사 내가 볼 학교의 시험만큼은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자, 마스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단칼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초보나 아마추어는 어때요? 칼을 들고 상대와 싸울 때 막 이렇게도 찔렀다가 저렇게도 찔렀다가 막 이렇게 여러 번 찌릅니다. 근데 안 죽어요, 상대가. 그죠? 영화를 볼 때 막 악당들이 막 피 흘리는데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죠. 마스터가 못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마스터들은 어떻습니까? 칼 쓰는 마스터들 한 번 싹 그면 그냥 뒤돌아서면 뒤에서 막 낙엽처럼 쓰러지죠. 그게 마스터입니다. 여러분, 논술 공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문제를 압도해 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커버하고 또 그것들을 장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논술고사는 여러분들에게 꿀이에요, 꿀. 여러분들이 수시 입시 합격을 위한 가장 정직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논술고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하셨던 이유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 압도적이고 완벽하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답안을 쓸 수 있는지 그 아이디어를 갖지 않고 그냥 이것저것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흔히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 모의고사를 봤어요.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러 불려갔습니다. 대충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 야, 너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그죠? 개념이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선생님이 개념이 안 잡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더욱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학 말고 탐구. 야, 너 모의고사 등급이 왜 이렇게 나왔어? 제가 아직 개념이 안 잡혀 있어서 계속 그 얘기하죠. 심지어는 영어나 국어도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 참 많이 들을 겁니다. 개념. 이 좀 노이로제 걸릴 정도인데. 저와 함께하는 논술 공부는 거기에 힘든 개념을 하나 더 얹겠다는 게 아닙니다. 논술 개념은 아주 단순하고 몇 개 안 돼요.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즉, 좋은 논술 개념 강의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명료하게 구별해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좀 뭐예요? 단칼에 논술 문제 배워버릴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완강하시기까지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안 걸릴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완강을 하시되 처음부터 완벽하게 익히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학습. 여러 번 강의를 반복해서 수강해 주시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렇게 습득하고 젖어들듯이 논술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논술 개념 강의는 그 기존의 논술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치동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다른 학원 내에서 공부하다가 온 학생들 만납니다. 상담을 하죠. 야, 논술 공부 좀 해봤어? 해봤대. 근데 영 자신이 없어. 왜? 저 방과후에서 좀 했는데 아니면 중학생 때 아니면 저 동네에 있는 데서 조금 논술 배웠는데 신문 보면서 막 이렇게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대. 근데 왠지 자신이 없어. 야, 제가 그럽니다. 야, 논술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잘했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뭐라고 하냐? 자기가 뭘 배웠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뭘 공부하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논술 전체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안 잡힌 겁니다.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하나하나 논술 문제 그냥 끄적끄적 답안지 몇 번 써봤다? 실력이 느는 느낌이 나요? 안 나요. 내가 알고 모르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개념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얘기하면 너무 방대하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논술 합격이다. 합격에 필요한 개념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오리엔테이션과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강의이긴 하지만은 논술의 마인드를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그렇지만 빠르게 쉽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두둥 논술이 알고 싶다. 이거 저희 알고 있는 그분, 그죠?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우리가 논술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을 해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육하 원칙,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외울 필요 없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논술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남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남이 하는 것과 내 생각과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즉 글이 하나의 제시문으로 등장을 했을 경우에 제시문은 누구의 생각이다? 그의 생각, 글쓴이의 생각. 누군가가 강의에서 막 말을 했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최성원 선생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떠들어. 그럼 이건 누구 생각? 최성원 선생님 생각. 근데 논술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말과 글의 내용들을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보통 여러분 논술고사 공부해 보신 분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문제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학원에 가서든 집에 가서든 여기 원고지 있지, 여기 이제 제시문이 있지, 두 개를 놓고 이제 보고 베껴. 여기 제시문에 이 문장이 있으니까 이 내용 여기 답안에 옮겨 쓰고 이렇게 이제 베껴 적기 시작한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남의 생각을 그대로 옮겨와 쓰는 작업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야. 물론 제시문이 중요해. 제시문이 중요하지만 제시문을 내가 이해하고 녹여내서 써야 돼.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해한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써있는 그 내용만 옮겨다가 적겠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써야 됩니다.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하는 거다. 글을 읽어도 내가 쓰는 거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자, 이것은 대입논술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즉 뭐냐? 언제 하는 거냐면 대학에 가야 하는 사람, 대학 가기 전 시점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별로 없다. 또 대입논술은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글쓰기를 한다는 사고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논신에게도 2시간, 나에게도 2시간, 논술 평민들에게도 2시간, 다 2시간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100분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시간 내의 글쓰기 싸움이기 때문에 대입논술은 대학에서 정해준 시간 동안 글쓰기를 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는 국어 영역이나 수학에서도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항상 어때? 2등급 이내로 못 들어오고 3등급, 4등급권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가 안 된다. 마지막 지문 읽지도 않고 찍어서 틀리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그만둬야 되는데 논술도 마찬가지. 잘하려고 애썼는데 시간 내에 못 썼다. 이런 거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글쓰기. 자, 그리고 어디서 하는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실제로 이 논술은 논술고사장, 대학에 가서 치르게 될 시험입니다. 즉 어떠한 책이나 배경 지식, 자료 등을 가지고 가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딸랑 펜 한 자루 들고 가서 보는 시험이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다른 거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마스터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시험의 주인공이고 이 시험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동안에 책을 많이 안 읽었거나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필기한 자료나 논술 공부한 이렇게 기간이나 데이터가 별로 없거나 다 상관없어요. 다 뭐야? 내 안에 습득된 걸 가지고 그 외로운 실제 대학에 가면 어떻게 돼? 수많은 학생들이 줄 맞춰 테이블 앉아 있고 모의고사 시험장처럼 돼 있는 데서 2시간 동안 외로운 싸움 하는 거야. 근데 이 외로운 싸움에 결국 믿고 갈 건 누구? 나 자신. 그래서 내가 홀로 푸는 그 대입 고사장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은 논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습득하도록 공부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다음. 자, 그러면 논술. 그러면 논술이 대체 무엇? what? 뭐냐? 자, 논술은 기본적으로 글이지요. 글로 써 있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선생님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논술고사 처음 공부하실 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첫 문장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해.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팁 드릴게요. 이건 개념 강의 안 들어도 여러분들 이 얘기 들은 것만으로도 아주 땡큐.
글로 쓰기가 어렵거든. 말로 해보세요. 말로 해보고 글로 거들 뿐 받아 적으세요. 자기가 말한 걸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논리적으로 말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말 많이 하고 빠르게 한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말과 글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때로는 독해할 때도 글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되면 소리내어 읽어보면 가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죠. 그런 이유는 뭐냐? 말과 글은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말과 글은 모두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 생각이 어떤 걸지에 대해서는 다 결국에는 우리가 읽은 말과 글에서 생각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과 글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 글로 쓰는 것도 내가 말로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논술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넌 너무 말하듯이 글을 쓰는 게 문제야. 이 얘기도 좀 맞는 말이긴 해요. 뭐냐면은 구어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쓰는 거 있죠. 선생님 죄송해요. 저 오늘 늦게 가겠어요. 잉잉 유유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구어체는 당연히 안 되고 그런 구어체는 아니더라도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저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적인 문장을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글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말을 생각을 글로 옮겨 적는 게 논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점점 더 논리적이 될수록 글도 논리적이 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논술을 어떻게 하는 거냐?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read. 저 영어 잘 못해요. read 이게 뭐겠습니까? 읽기죠, 읽기. 자, 기본적으로 읽기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think. 이거 뭐예요? 생각하고 사고하는 건데 생각하는 과정은 논술 문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답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자 write. 발음이 좋은가 모르겠습니다. write 이거는 뭐냐? 서술한다, 쓰기라는 거죠. 읽기, 생각하기, 쓰기 이 세 개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누가 물어봅니다. 야, 논술하는 게 대체 뭐 하는 거야? 읽고 생각하고 쓰는 거야. 이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미 논술의 개념이 생기신 겁니다. 논술 개념 생겼네요. 읽고 생각하고 쓰고. 자,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일단은 우선순위가 읽기부터 잡혀야 된다. 내가 독해가 되냐? 읽어야 될 건 크게 보면 논술에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시문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논제를 읽어야 됩니다. 논제는 질문을 뜻합니다. 이 제시문과 논제를 읽을 줄 아냐? 읽을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고 읽기의 깊이가 나오는 만큼 좋은 답안이 나온다. 따라서 기본기 중에 기본기, 논술의 기본기는 독해, 읽기에 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실력 완성 단계로 계속 넘어가실 때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기본이 돼 있는가, 읽기가 되고 있는가, 독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초보 단계를 조금 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제 풀이의 과정이 조금 더 수준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단계, 생각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야, 너는 생각이 진짜 창의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나는 그런 생각 꿈에도 못 꿨어. 근데 이런 거를 써야 논술 합격할까요? 야, 정말 기발한데 너무 엉뚱해가지고 야, 이런 답안은 진짜 내가 생각도 못했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반반일 수도 있지만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논술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창의성을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누구도 하지 않는 엉뚱한 답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학생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게 놀랍고 창의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단계는 기본이 읽기가 돼 있는 학생들은 생각하기의 단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쓰기인데, 그러니까 쓰기에 대한 고민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가끔 학생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막 문장 하나 쓰고 두 번째 쓰고 다시 앞에 거 지우개로 지우고 또 쓰고 안 맞아.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문장 또 지우고 계속 지우고 있어요. 지우개만 막 다 써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여러분들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쓰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글이 조금 잘 못 써진 것 같아도, 모양새가 좀 별로 예쁘지 않고 말이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중에 완성은 해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논술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쓰기에 그렇게 무게 두지 마십시오. 특히나 문장을 화려하게 쓰거나 너무 장황하고 막연하게 쓰시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문장은 어떻게 해요? 아주 간결하게. 간결하다는 건 뭐냐? 하나의 문장에 주어 하나, 목적 하나, 서술 하나가 등장할 수 있도록 간결체로, 단문으로 구성하는 것. 자,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차차 배워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개념 잡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how. 논술의 how. 읽고 생각하고 쓰기. 위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러면 일단 논술 개념 잡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은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why인데, why는 뭐라고? 우리가 흔히 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물론 논술을 독해하거나 글을 쓸 때도 왜이겠지만, 오늘은 첫 강이고 예를 들면 논술 마인드를 잡기 위해서 왜라는 말을 할 텐데요. 여러분, 대입 논술에서 인문 논술로 합격하기 위해서 글 쓰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설득입니다. 누구를요? 교수님을 설득하는 거죠. 저를 설득하거나 무슨 철학자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교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답안을 쓰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막 이제 논리를 따질 때 뭐 왜라는 이유, 뭐 이렇게 근거와 뭐 이런 전제를 찾고 많이 할 건데, 그때 가서 왜는 이 왜랑 다른 왜야. 근데 이 왜는 뭐냐? 교수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거야. 이 답안지를 내니까 교수님, 제 답안지가 여기 있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합격증 주세요. 이게 설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이제 그걸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논술의 6화 원칙. 논술은 설득하는 글쓰기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